책과 친해질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공간을 찾아갑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예술공간, 청주시립미술관 신임 홍명섭 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올림픽,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화제의 공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조혜선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아침엔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지 씨도 참 반갑고 네. 아울러서 요즘 반가운 소식이 매일 평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네. 동계올림픽. 어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골든데이, 메달데이로 많이들 기대하시면서 특히 그렇죠. 쇼트트랙 많이들 응원하셨을 텐데 네. 자 여자 1000m, 남자 500m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 조금은 아쉬운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 금빛 레이스를 기대했었는데 우리 네.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경기를 잘 마쳤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아마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막을 내리게 되는데 네. 오늘도 경기 중요한 경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또 요즘 가장 핫한 경기가 되겠죠.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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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기 안경 선배가 열의를 하고 있는 여자 컬링팀의 준결승 경기가 오늘 밤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한판 또 그렇죠. 승부기 때문에 많은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예. 한번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메달도 좋지만 이 승패를 떠나서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끝까지 맞아요. 열심히 뛰어줄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떨지 함께 알아보죠.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수지 씨도 뒤에 뭐 네. 눈 배경 앞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저 나올 때 보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설탕가루처럼 쫙 내려 있더라고요. 설탕가루. 예. 네. 이제 눈 저기 겨울 다 가나 했더니 눈이 내려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주말에 눈 소식이 또 좀 있을까요? 네, 다행히 어제 내린 눈이 빠르게 녹았는데요.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달 말까지 뚜렷한 눈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날씨 자세하게 전해 주십시오. 어제 밤부터 내린 눈은 오늘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과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 이 시각보다 3도가량 빠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8도에서 11도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지수지만 오후 들어서 스모그의 유입으로 오후부터는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대체로 맑겠고 평년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의 면역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부족한 잠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과, 시금치, 양파, 버섯에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생방송 아침엔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2월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만한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새해에 조금 불편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두 분은 책 좋아하시나요? 1년에 얼마나 아, 읽으시는지. 좋아는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질문인데요. 그러네요. 예. 저는 저기 책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해서요. 네. 특히 이제 꽂아놓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지난달에도 한 인테리어. 예, 4권 정도 샀는데 꽂아놓은 상태로 지금 장식만 되어 계속 있네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사실은 저도 떳떳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새해에 다짐 중에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게 책 읽기, 독서하기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잡고서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조금 이색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아침에는서 여러 가지 뭐 이색 카페들도 종종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는 또 북카페들이 다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거리에서 서점을 찾아보기도 힘든데요.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성을 자극하는 북카페로 함께 떠나보시죠. 책 읽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요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예쁘고 아늑한 공간에서 쉽고 재밌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아트, 사진 등 색다른 방법으로 책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북카페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시 우암동,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택들 사이에 숨겨진 근사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아오면서 보다 보니까 문 앞에 사진, 도서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사진이랑 도서관 잘 매칭이 안 돼요. 어떤 공간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책 중에 사진 장르가 있거든요. 예술 서적 중에서도 사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책들 위주로 모아놓고 또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사진 전문 책방인데요. 사진 강습 도서나 사진집 등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주인장 또한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인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진가로서 이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진가들의 작업도 이제 제가 사진책으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고 그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 날 자료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그런 일들을 출판이라든지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하실 때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부족한 부분들은 좀 교육해 드리기도 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책으로 남기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이재복 대표는 사진북을 출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한편 이와 관련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활동을 여러 해 하셔서 자료가 많이 모여지셔서 자기가 그래도 생애 한번 좋은 정리를 한번 하고 좋은 결과물을 발표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주로 하시고 사진이란 매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해야 되는 분들이 책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컷만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사진. 이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 찍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일단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요. 뭐부터 하면 되나요? 사진을 좀 찍어본 적은 있으세요? 사진이요? 예. 오, 네. 좀 하루에 한 50장은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용도에 맞는 장비를 쓰고 네.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런 장르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또 따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잘 골라라. 예. 저처럼 셀카를 주로 찍는 사람은 어떤 카메라가 좋나요, 그럼? 셀카에는 네. 스마트폰이 최고죠. 짱이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한 10개 정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같은 대상을 찍어도 누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죠.
이재복 대표로부터 좀 더 멋진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좀 자연적인 환경에서 찍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조명을 이용해서 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예. 특이하게 보이네요. 꽃이 전혀 다른 면이 보이고 네. 혹시 또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작가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사진을 한 대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진 도서관.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사진 도서관과 멀지 않은 우암동의 또 다른 골목길에는 동네 구멍가게처럼 친근해 보이는 북카페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서니까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분위기도 따뜻하고요. 저같이 예쁜 카페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책을 읽을 수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조그만 카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랑 여기서 같이 작업하는 셔도 되고 뭐 저 밑에 가서 커피를 그냥 여기 드립 전문점이라 또 그거 찾으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카페예요. 5년째 이곳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서영란 대표. 이곳은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 맛이 일품인 카페로도 입소문이 난 곳이라는데요. 북카페의 주인 서영란 대표는 전문 화가로 청주 최초의 북아트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걸 좋아하죠. 왜냐면 제가 북아트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책으로 예술을 하는 건가요? 네, 뭐예요? 맞아요. 네, 책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예쁜 노트 만드는 뭐 그런 걸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북아트, 그러니까 학습 위주, 교육 위주로 하는 어린이 북아트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네. 실용공예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북아트란 여러 가지 재료로 책의 형태를 띤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기존의 책에 나만의 개성을 담아 꾸며보는 공예 분야를 말합니다. 서영란 대표는 지난 10월에 열린 청주 공예 비엔날레 공예 페어에 작품들을 출품해 북아트를 널리 알리기도 했죠. 정말 물고기 간단하게 단수 꿰매기라는 걸 이용해서 수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제일 간단한 스텝 파인트 중에 하나. 북아트 전문 카페에 왔으니 만드는 법을 배워봐야겠죠. 오늘 만들어 볼 것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첩. 속지와 겉표지를 반으로 잘 접어서 가운데에 송곳으로 구멍 뚫은 후 색실을 엮어 잘 묶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흔한 종이가 예쁜 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런데 예전에 서양화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북아트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캔버스에 딱 그릴 수가 없고 종이로만 계속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이거를 묶어보고 싶은 거지. 네,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물어물어 젊은 작가한테 3개월 배워서 했는데 이게 북아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기록도 할 수 있고 작가한테 그 북아트가 굉장히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력 때문에 사실은 거의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림을 그려 예쁜 모양으로 찢은 후 겉표지에 잘 붙여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북아트 수첩이 완성됩니다. 짠! 제가 만들었어요. 북아트를 처음 해봤는데요. 아트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만들어 보니까 예쁘고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책을 만들 수 있는 북아트. 세상에 하나뿐인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책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곳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청주시 복대동의 주택가입니다. 해가 진 후 어두워진 골목을 환히 밝히고 있는 책방을 만났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책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골목 책방. 이곳에선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근처가 주택가인데요. 이런 작은 아담한 카페를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책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음료와 이야기가 있어서 나만의 장소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 책방이에요. 근데 그냥 책방과는 또 다른 특별한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 책방에서는 물론 이제 책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을 만날 수 있긴 한데요. 자신에게만 맞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그 책을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책을 찾아주신다고요? 네네. 구효진 대표는 오랜 시간 임상 심리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곳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준다고 합니다. 임상심리사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독심술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평가 도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책 처방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 처방이요? 네네. 책은 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효진 대표. 독자의 현재 상황이나 심리 상태를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는 책 처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동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키우고 싶고. 책 처방을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자 박지일 리포터에겐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책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좋아하신 책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마 박지님께서는 내가 나로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나로서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로 책을 더 읽고 싶어 하시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처방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일주일 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좋은 책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깊게 책을 이해하는 동시에 책을 통해 현실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책과 현실에서의 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과 나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립 출판물들도 만날 수 있어 벌써 많은 독서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골목길의 작은 북카페는 오늘도 주택가를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북카페들이 이 겨울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예쁘면서 독특한 컨셉의 북카페들 잘 만나봤습니다. 주말 네. 사이에 진짜 가서 푹 파묻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일단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아까 북아트, 내 책은 내가 꾸민다 여러 가지 예쁜 사진 그림 가지고 네. 꾸미는 걸 봤는데 아까 직접 뭐 꾸미시는 것 같던데 그거 갖고 오셨어요? 네, 그거는 집에 잘 가지고 있고요. 아. 수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버리고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 쓰고 있어요. 네, 북아트 좋더라고요. 네, 예. 북아트도 그렇지만 그 앞에 보셨던 사진 그림을 이용해서 책 만드는 것도 참 매력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책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책을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지루하지 않잖아요. 글이 일단. 조금 덜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좋아하기도 한데 이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직접 제작을 하고 또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제작하고 소장한다는 일이 참 의미도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1인 1책 펴내기 운동 유행했던 것도 아시죠? 네. 들어는 봤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방법이 모르셨던 분들 이곳에 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런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예. 이 책 처방이라는 걸 처음 그러니까요. 알았거든요. 진맥을 좀 잘 받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지율
리포터도 책 처방을 직접 받고 왔는데 아까, 예. 네. 화면에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처방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집으로 이렇게 어.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네요. 예쁘게 손글씨로 쓰셔가지고요. 오, 처방이 엄청 담겨 있습니다. 네.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아, 결과인가요? 네, 그런 처방도 아. 있었나 봐요. 책도 지금 같이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제목은 뭐냐면요. 소멸이라는 독립 출판물인데요. 아주 아. 개성 있는 독립 출판물을 이렇게 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이제 취향이나 개성에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일이 참 네네. 신기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네요. 박진 리포터가 평소에 그 책 읽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을 처방. 네. 역시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네. 나중에 처방을 그거를 또 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자,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즘 북카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독특한 컨셉으로 우리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가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찾아가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적극적으로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이런 공간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박재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곳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록카페, 2번 북카페, 네. 3번 팬카페, 팬카페. 4번 노천 카페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로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고는 싶은데 아, 그 기회가 세대가- 많지 않나요? 그 세대가 아니었죠.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가보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과거는 묻어두기로 하고요. 네. 자,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샵 0997번이 되겠습니다. 샵 0997.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주제 문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여러분 또 저희가 내드린 퀴즈와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렇죠. 서점과 관련된 에피소드.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서점에서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그럼요. 데이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여러분만의 에피소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생방송 아침에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는 프로그램 끝날 무렵에 발표합니다. 자, 네. 생방송 아침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주제 문자도 잊지 마세요. 네, 문화데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뭐 곳곳의 미술관들 다양한 전시회 소식도 종종 전해드리곤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대청호 전시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청주 시립미술관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 공간을 이제 앞으로 또 이끌어 나가실 분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7월 이 청주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이 공모를 통해서 관장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만큼 네.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청주시립미술관의 홍명섭 신임관장님 자리하셨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월 얼마 안 됐습니다. 청주 네. 시립미술관의 새로운 관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특히 이제 설도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겸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네, 제 이번에 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새로 오게 된 홍명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술관 하면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진 건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요. 네. 역시 청주 시립미술관도 연예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그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술관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역 미술관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미술계, 국제적인 미술계와 항상 조응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따라서 미술관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현장 체험이죠, 일종의. 네네. 그 체험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 주민의 체험을 나누는 장소면서 지역 문화 발전에 네. 여러모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이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새해를 맞아서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미술관을 통해서 새해를 좀 더 가깝게 네. 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1월에 새롭게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특히 네. 아울러서 개방형 관장, 첫 개방형 관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개방형 관장이면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나왔던 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인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네네. 분들을 그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일반에서 이제 전문성을 이제 말하자면 그 영입하는 예. 그런 제도를 개방형 제도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미술관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개방형 관장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또 그만큼 전문적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희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또 관장님께서는 원래 청주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미술가로서 청주와의 인연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뭐 그렇게 남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요 가까운 대전에서 초중고까지 이제 형성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고향 같은 이제 대전에 돌아와서 그 대전 그 후배들과 그 열렬하게 좀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전은 상당히 당시에 그 화랑도 제대로 하나가 없었고 네. 보다 작은 이 청주 도시에 비해서 미술인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청주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아주 놀랐는데 청주에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상업 화랑이 시작이 됐고 그 몇 개의 화랑이 또 이어서 그 됐어요. 그래서 8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네. 제가 청주에 청탑 화랑이라는 그 초창기 화랑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화랑에서 이제 전시회를 해주게 됐고 네. 그 후로 이제 여러 청주 화랑에서 전시회할 기회를 가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 규모는 훨씬 더 대전이 좀 컸지만 네. 그 대전에서는 화랑이 제대로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문화원 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영리 공간이긴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공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랬던 입장인데 네네. 청주에서는 지금 저기 그 방금 지난주에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전시회가 이제 막을 내리는데 예, 예. 아시겠지만 그 누가 답을 줄 것인가 하는 네. 그 타이틀로 이제 청주에 1980년에서부터 9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을 그 청주의 그 지역 작가들이 그 당시 젊은 작가들이었죠. 예.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그룹전을 아주 탄탄하게 했던 그 기록과 역사를 회고하는 전시였죠. 저희도 자료전이기도 하고요. 소개해드린 바 예. 있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도 다시 보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작은 도시였지만 청주에서 젊은 미술인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는 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그 청주의 저력이었죠. 예.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점에서 청주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네. 그게 벌써 한 20-30년 전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저력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좀 인연을. 예,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청주분은 아니시지만 청주에서 또 전시 활동도 하셨고 네. 했다고 하니까 반가운데요. 그럼 그 당시 젊으셨을 때 시절 떠올려 보셨으면은 어땠습니까? 그 청주 미술계는요? 청주 미술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발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후로 20년 동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뜸하게 이 관계를 하다가 청주에 돌아오게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제가 만났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리서치가 부족하고 이제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청주 미술이 어떻다고 규정을 갖다가 한두마디로 지키는 이제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 자기 가족을 자기가 교육을 못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가족은 특별히 그 사랑이라는
그런 그 남과 나눌 수 없는 뗄 수 없는 가족 유사성을 토대로 된 그 사랑이 오히려 교육이라든가 서로를 제대로 그렇죠. 바라보는데 이제 예, 예.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주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양쪽에 다 동시에 작용할 것 같은데 예. 물론 그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는 그 지역 출신이 그 미술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때 그 반대급부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금방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가족을 예, 예. 제대로 보기 어렵고 가족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어서 예. 그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선생님은 가족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저희도 이제 기대를 관장님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뭐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술 분야에서 전문가가 이 미술관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청주 시립미술관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글쎄 그것도 정말 부담을 안는 문제이긴 한데 네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 새로 왔다 해가지고 어느 조직이 확확 달라지고 그러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다면은 불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과도하게 횡포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람직한 측면과 또 뭐라 부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다 그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을 편들을 수는 없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새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기 전에 컬러요 색깔을 네. 드러내기 전에 여기 지금 계시고 있는 학예실 또 물론 관리실도 학예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예. 미술관의 꽃은 학예실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학예사 분들이 그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또 전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지원하고 그 길을 터주는 게 이제 관장이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관장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감이 그렇게 금방 드러나는 게 예. 아니라고 볼 뿐 아니라 너무나 존재감에 앞설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네네. 오히려 학예팀이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마 취임하시면서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 네. 고민을 지금 조심스럽게 풀어내시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조용하시면서도 색깔을 뚜렷하게 또 방향성을 가지고 좀 이끌어 나가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미술관이라는 것은 시장과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쉽게 비유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마켓이라든가 시장 또 백화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해서 이제 네.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미술관이라는 것은 목적, 뭐 그림을 작품을 보러 간다 그것이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작품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데인지 알 수가 없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이 앞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작품이라든가 아주 친한 작가가 아니면은 미술관을 선뜻 들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관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필요로 해서 들리는 거하고 다르게 미술관의 네. 방문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는 것과 의미는 사후에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 찾아지는. 네. 예, 뒤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체험의장이기 때문에 미술관에 들린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게임에 동참하는 네. 거라고 저는 제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중요하죠. 모든 것을 예측을 하지 않으면 큰 시행착오를 일어나니까 현실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예술 작업을 본다는 것, 특히 예. 미술관을 와서 체험한다는 것은 네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죠. 만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만남이라는 것은 작품과 만남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도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나를 흔들어주고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은 예측할 수 있는 만남에서는 그런 흔들리는 체험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성과의 어떤 게임에 네네. 동참한다 그럴까요? 그런 데서 우리는 변화를 겪는 거죠. 네네. 그리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내 감성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측 불가능한 장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경험을 갖는다고 봐요.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흔들린다는 거를 이제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사실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소중하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므로 자기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어떤 또 전시들을 기획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홍명석 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청주시립미술관이 일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함께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청주시립미술관의 홍명석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 리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